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강사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강 MySQL 테이블 생성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문, 딜리트문, 크리에이트 테이블문 실습을 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MySQL 환경 설정을 하셨죠. 거기에다가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해서 인서트문을 통해서 추가하고 한행을 딜리트문을 통해서 삭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따라서 천천히 마우스 클릭을 똑같이 조작을 하시고 또 인서트문과 딜리트문을 일일이 따라치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을 크리에이트 테이블문을 통해서도 해보고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치하신 MySQL 워크벤치에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임포트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 그 임포트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한 행 추가하기, 데이터 한 행 삭제하기를 각각 마우스 클릭과 쿼리문을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서 가져올 텐데요. 강사가 미리 전처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강의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게시판에 보시면 확장자가 .sql인 파일 2개가 더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실습할 쿼리문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 둔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MySQL 워크벤치에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서트문, 딜리트문, 그리고 테이블 생성을 한번 해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파일인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샘플 데이터로 사용할 공공 데이터는 DATA-GOKR에 올라가 있는 전국 CCTV 표준 데이터와 무료 와이파이 데이터입니다.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인코딩을 해주어야 합니다. 메모장으로 불러올 경우에는 다시 저장하기를 눌러서 ANSI 형태의 인코딩을 지정해 주셔야 하고요. 엑셀에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CSV 파일로 저장하되 UTF-8 CSV 말고 하단에 CSV 옵션이 4개가 더 있습니다. 4개 중에 매킨토시 CSV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ySQL 워크벤치를 켜시고요. 접속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게시판에 가보시면 .sql 파일 2개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수업에서 우리가 사용할 쿼리를 일일이 적어둔 것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수업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받아온 샘플 CSV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창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키마를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텐데요. 저는 이름을 CCTV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은 EUCKR로 하고요. 우측 하단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쿼리문이 나오면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문은 우리가 학습할 쿼리문과 거의 동일한데요. MySQL 워크벤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동으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쿼리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실행해서 해당 명령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좌측 창의 우상단에 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만든 스키마가 좌측에 생성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샘플 CSV 파일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레벨은 DB, 즉 스키마 레벨이 있고요. 그 하위 개념으로서 테이블, 즉 데이터셋 한 개에 해당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방금 생성한 CCTV라는 스키마 DB의 하위에서 테이블을 우클릭하시면 임포트 데이터 위저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요. 방금 생성한 CCTV 데이터베이스 하위에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임포트 위저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한 cctv.csv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새로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임포트하려는 데이터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해당 컬럼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혹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를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넘버라는 탭과 카메라라는 탭 외에는 전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롱기튜드나 레티튜드, 즉 위도와 경도 같은 항목도 있는데요. 이 위도와 경도 같은 항목은 실수형이나 소수점 형태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날짜 형태로 지정을 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넘버와 카메라만 빼고 전부 다 텍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넘버와 네 번째 줄 텍스트, 첫 번째 행의 넘버와 카메라 대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텍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데이터가 임포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테이블이 CCTV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창에서 우상단의 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임포트한 CCTV라는 테이블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창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 가져온 데이터가 하단 창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임포트가 됐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방금 했듯이 이 CCTV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콘솔 창에서 select 별 from cctv.cctv를 실행해서 하단에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별 from cctv.cctv 여기서 이 앞에 있는 CCTV는 스키마, 즉 데이터베이스 상위 개념을 말하고요. 뒤에 있는 CCTV는 하위 개념인 테이블을 말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CCTV는
상위 개념인 데이터베이스의 CCTV를 말하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CCTV는 하위 개념인 테이블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실행을 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보시면 번개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번개 모양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개 모양, 커서가 첨부된 번개 모양을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줄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커서가 위치한 줄의 명령어만 실행이 됩니다. 해당 명령어는 select문인데요. CCTV DB의 CCTV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조회해서 하단의 데이터 형태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좌측 창의 우상단에 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CCTV라는 테이블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어요. 버튼 3개 중에 맨 오른쪽 거를 누르면 우리가 임포트한 CCTV 데이터가 하단 창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임포트가 됐고요. 이렇게 조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좌측 창에서 CCTV 테이블에서 마우스 롤오버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셀렉트문을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elect 열 from cctv.cctv 세미콜론을 덧붙여주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위에 번개 모양 아이콘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은 커서 모양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명령어가 다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커서가 첨부된 두 번째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커서가 위치한 줄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테이블 데이터를 조회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금 가져온 CCTV 테이블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실게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테이블의 컬럼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한 행은 데이터의 한 컬럼을 나타냅니다. 이 넘버라는 행이
맨 첫 줄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PK도 있고 NN도 있는데 PK는 Primary Key의 약자입니다.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요. 엑셀에서 좌측에 번호행이 있죠. 이 번호행은 이 데이터 한 행이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번호입니다. 1번부터 쭉 내려가면 8864번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인덱스 행의 번호는 인덱스 행의 두 번호는 절대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861번과 8863번이 있을 수는 있고 8862번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862번이 두 개 있으면 두 행이 겹치고 8862번으로 조회를 하면 두 개의 행이 같이 불러가지겠죠? 그래서 프리마리 키의 값은 유일값을 갖습니다. 유일값이란 말은 두 행의 번호가 같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프리마리 키의 이것이 PK의 역할이고요. 데이터 행의 인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은 두 값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옵션을 주려면 PK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not null의 약자인데요. 빈칸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엑셀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으로 두면 인덱스 값을 찾을 때 에러가 나겠죠? 8863번을 찾을 때 에러가 나기도 하고 혹은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행에는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nn 값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nn은 not null의 약자입니다.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어플라이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쿼리문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탭이 있어요. 내용도 데이터베이스의 각 속성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CTV 테이블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 데이터 테이블이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우측에 DDL 섹션을 보시면 쿼리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Create Table CCTV 바로 열고 넘버가 있죠? No, not null comment가 들어가 있고 org가 있네요.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명령문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테이블을 가져올 때 이 행을 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umber, org, add1, add2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네, number, org, add1, add2, purpose, 카메라 지정이 되어 있고 number와 카메라 행만 인테거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정수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을 한 것을 이 DDL 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게시판에서 다운을 받은 SQL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SQL 스크립트를 누르시고요. SQL 01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서 CCTV를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select 별 from CCTV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select 별 from CCTV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한 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별 from CCTV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상단에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이와 같은 초록색 불이 들어오거나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명령어 리스트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select 별 from CCTV를 이 번개 모양의 커서가 첨부된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하단에 이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안 실행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창이 뜹니다. 초록색으로 창이 뜨면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에러가 났다는 뜻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null이라고 써져 있는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행을 추가하는데 저는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밑으로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저는 위에 있는 데이터 한 줄을 밑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2312번이니까 2313번으로 지정을 하고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북구청 그리고 주소도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위에 있는 주소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레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레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에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오래된 언어이고 정통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1970년도부터 계속 썼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한편으로는 사용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꼼꼼해야 되고 허리가 한 줄이라도 틀리면 혹은 뭐 쉼표가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오류가 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어떤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입력을 하셨으면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여기 인서트 문이 하나 뜨면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을 누를게요. 이거 카피를 해둘까요? 카피를 해두고 다음을 누르면 새로 한 줄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으로 내려가면 2313번 줄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한행 추가하기를 실습을 해봤고요. 한 줄을 더 입력을 해볼까요? 2314번 한 줄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북구청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아래로 똑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고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다시 셀렉트 문을 실행을 시키면 맨 하단에 2314번 행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추가하기 해봤고요. 해당 내용을 인서트 문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줄 추가하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2315번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인서트 쿼리 문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insert into cctv.cctv insert into cctv.cctv 바로 열고 number org add1 add2 purpose 카메라 픽셀 아카이브 installed phone latitude longitude dd 컬럼명이 다 들어가 있죠. 컬럼명이 들어가 있고 한 칸 띄고 values 2315 핵넘버죠. 핵넘버 서울특별시 경북구청 다음에 가로 닫고 컴마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소 쭉 나와 있는데요. 해당 문을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만 복사를 하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문이 꽤 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into cctv.cctv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은 좌다운표고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좌다운표고 아래와 같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키보드 우측에 있는 엔터키 옆에 있는 다운표입니다. 우다운표입니다. 좌다운표는 키보드 좌측 상단에 있고요. 우다운표는 키보드 우측에 있습니다. 엔터키 옆에요. 그래서 insert into cctv.cctv 이 cctv는 상위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스키마이고요. 우측에 있는 cctv는 하위 개념의 테이블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이고요. 괄호 열고 좌다운표로 number, org, add1, add2, purpose, 카메라, 픽셀, 아카이브, installed, phone, latitude, longitude, dd 이렇게 컬럼명이 다 들어가 있죠. 각 컬럼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 컬럼명마다 값을 지정해 줍니다. 가로 닫고 value 쓰고 한 칸 띄고 가로 닫고 우단표를 사용해서 위의 이 컬럼명에 해당하는 값들을 일일이 다 써줍니다. 231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갔죠? 주소 1번, 주소 2번 목적 생활방법 1, 200, 30, 2018-01 02 901 7266 전화번호죠. 위도와 경도 그리고 데이터 기록 일자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이 SQL 쿼리문은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면 쉼표 뒤에서 한번 끊으실 수가 있어요. 쉼표 뒤에서 엔터키를 치셔서 여러 줄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실제로 쿼리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값 하나마다 한 줄씩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명령어 한 줄이 끝났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실게요. 입력을 해 보시겠습니다. 좌다운표의 경우에는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지우시면 여전히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우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SQL에 미리 내장된 명령어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insert도 미리 SQL에 내장된 명령어고요. 즉 SQL 명령어 문법인 거죠. into도 SQL 문법인데 우리가 사용한 이 number라는 컬럼명이 SQL에 내장된 명령어와 중복됩니다. 이러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좌따옴표를 사용해서 명령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좌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명령어가 겹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좌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값의 경우에는 우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가 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5번이었으니까 2317번으로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하단에 보시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실행이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실행이 됐을 테니까 셀렉트문을 한번 더 실행을 해서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별 from cctv.cctv 실행을 하시면 맨 아래 2317번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인서트문을 통해서 데이터 한 행 추가하기를 실습해 봤습니다. 이 명령어는 강의 게시판에 있는 sql01.sql 파일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MySQL에서 불러오실 수 있어요. 한 줄을 더 인서트 해보실까요? insert into cctv.cctv 컬럼명 쭉 써주고요.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values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따옴표 써서 값들을 다 써주시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00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5000번으로 실행을 하면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내려가시면 5000번으로 한 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줄 더 추가해 보실까요? insert into cctv.cctv 가로 열고 컬럼명 다 써주고요. 한 칸 띄고 values 그 다음에 따옴표 사용해서 넣고자 하는 값들을 다 써주시고요. 상단의 컬럼명의 수와 value 가로 안의 값의 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한번 세볼까요? 넘버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value 값이 5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만약에 이걸 하나 삭제하면
밑에 레코드를 하나 삭제해 볼게요. 제가 실수로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아래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뜨면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다.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됐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야 하니까 다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 가시면 1001번 행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행 추가하기를 MySQL 워크벤치를 마우스 클릭으로 조작해서 해보셨고요. 또한 인서트 인투문을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셋에 한 행을 추가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 삭제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를 사용해서 하단 창에 가셔서 삭제하고자 하는 행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삭제하고자 하는 행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Delete Row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하단에 Apply라는 버튼이 뜨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Delete 문이 뜹니다. Apply를 누르시면 다시 조회를 해보면 (8번) 행이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행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 더 지워볼까요? 이번엔 19번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Delete Row를 누르시고 Apply를 누르시면 이렇게 딜리트 문이 뜨는데요. 복사를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이 딜리트 문을 복사를 해주시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Delete from cctv.cctv where number equal 19 넘버라는 컬럼의 값이 19인 행을 다 지웁니다. 조건문이죠. Apply를 누르시면 다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다시 조회를 하면 19번 행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사를 해놓으신 딜리트 문을 페이스트 한번 해볼까요? Ctrl V를 누르셔서 아까 복사를 해놓은 딜리트 문을 페이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from cctv.cctv where number equal 19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자, 이걸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Delete from cctv.cctv where number equal 23 Ctrl 엔터 누르시면 조회를 해줘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23번) 행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 더 지워보겠습니다. from cctv.cctv where number equal 200번을 지워볼까요? 199번을 지워보겠습니다. 199번 엔터 누르면 조회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조회를 다시 해주고 (199번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 삭제하기를 마우스 클릭과 딜리트 문을 통해서 실습해 보셨고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간단한 조건문을 사용해서 쿼리를 조회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select 별 from cctv가 cctv 한 칸 띄고 where 카메라 equal 4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카메라 대수가 이 카메라 행의 값이 4인 컬럼만 4인 열만 전부 다 조회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죠. select 별 from cctv.cctv where 카메라 equal 4 3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equal 3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조회가 돼서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elect 별 from cctv.cctv where org equal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org 컬럼의 값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인 값만 전부 조회가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MySQL은 무형 기술이지만 기업의 축적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마이그레이션,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할 때 또는 인공지능을 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SQL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조회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MySQL은 무형 기술이지만 기업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마이그레이션, 이전할 때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을 하실 경우에 본인이 직접 SQL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조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실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대체 기술로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곳의 서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초적인 것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 데이터로 데이터 한행 추가하기, 데이터 한행 삭제하기 해보셨고요. 값이 편의시설인 타입 열의 값이 편의시설인 모든 레코드가 출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elect문과 SQL 쿼리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